오늘 제가 전시 얼마 전까지 했었는데 그 전시를 그러니까 약간 좀 회고전 느낌도 있어가지고 이때까지 제가 해왔던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 모아서 전시를 했었고 그 전시를 준비하면서 제 관심사 혹은 제가 해왔던 것들이 다 드러나 있어서 그 전시 위주로 오늘 강연 꾸려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김홍도의 군선도 이제 신선들이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 김홍도의 옥순봉도 그리고 김홍도의 무동 이런 김홍도의 그림들이 저한테 영감을 줬었고 참 지금은 이런 모습 참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봇들로 이런 커뮤니티를 한번 구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그래서 3D로 이렇게 구현을 해놓고 이것을 이제 실제 전시 공간에서 만들어 나가는데 제가 사실 오늘 강연의 제목을 떨리는 기술, 그다음에 움직이는 기술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뭐 챕터를 나누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뭐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 안에 녹아 있는데 제가 조금씩 여기저기서 그런 성질들, 그다음에 그런 성향들을 이제 집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지금 헤드폰을 듣고 이제 걷고들 있는데 소리라는 게 떨림에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성대가 떨고 책상이 떨고 손바닥을 부딪히면 그런 떨림들이 이제 공기의 떨림 그다음에 이제 고막의 떨림으로 이어지는데 제가 이 헤드폰 작업을 이제 처음 시작을 했을 때가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다 한 공간에서 여러 팀이 전시를 해야 됐어요. 근데 소리라는 거는 섞일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그런 섞이는 상황에서 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하다가 헤드폰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인식하는 헤드폰이고 그 헤드폰을 이제 쓰고 소리가 매핑되어 있고 예를 들면 저 의자에 앉으면은 또 어떤 소리가 들리고 이제 저런 그 위치를 인식하는 헤드폰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헤드폰을 가지고 이제 그 떨림을 캐치하는 작업이죠. 근데 어떤 소리를 들려줬냐면 다문화 가정의 자장가를 채록해서 들려줬어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어떤 자장가를 듣고 자랐을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탐문하고 돌아다녀 보니까 이 어머니들은 다 자기 고향의 자장가를 들려줬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노래를 다 잊어버리기 전에 기록을 꼭 해야 되겠다 싶었고 벌써 잊어버린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아이들은 어머니 노래를 다시 녹음해서 그들에게도 들려주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디에서 전시를 했냐면은 이 공항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뜨고 내리는 거를 보면서 이제 저 의자마다 매핑된 그 다문화 가정의 자장가를 듣는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헤드폰을 이용해서 예멘 난민들 노래 들려줬습니다. 2017년이니까 한 지금부터 한 7년 전쯤에 제주에 예멘 난민들이 대거 입국을 했었고 제주에 가서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이분들 노래 녹음했고 그다음에 활동가들 이야기들을 담아서 헤드폰을 이용해서 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야외 저 돌 의자 하나하나마다 난민들의 노래가 이제 매핑이 되어 있고 돌 의자를 옮겨 다니면서 노래를 듣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곳에 이제 활동가들의 목소리 또 제주에서 녹음했던 이제 소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이 전시가 2018년인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좀 벽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벽을 많이 느낀 게 그런 어떤 한국 사회의 순혈주의라든지 아니면은
그 SNS를 통해서 벌어지는 약간 이제 이지매 같은 그런 성향들을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는 이제 없었던 것이었고 이게 정말 맞나 싶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뭔가 좀 표현 방식을 바꿔봐야겠다. 이때가 2018년이었는데 그래갖고 제가 다루던 이런 이방인들의 이슈를 소리 위주보다 좀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객들에게 들이대는 작업을 한번 좀 해보고 싶었어요. 자극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로봇이라는 좀 극단적인 이방인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로봇이 관객에게 손을 내미는 작업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대의 로봇을 만들었고 그 로봇이 예를 들면 손을 내밀 때 어떤 관객은 깜짝 놀라고 어떤 관객은 이렇게 동전을 쥐어주고 어떤 관객은 뭐 손을 잡아주고 어떤 관객은 악수를 하기도 하고 되게 이렇게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저한테도 흥미로웠고 또 제 자신이 이런 로봇들처럼 살아왔던 그 어린 시절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이 시대의 새로운 이방인들의 캐릭터로 조금씩 만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로봇들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데 굉장히 많이 떨었는데 왜 떨었냐면은 손이 너무 무거워서 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못 들어서 엄청 떨었는데 아무도 저렇게 무거운 손을 달아놓지는 않죠. 그런데 뭐 급하게 로봇을 만들려다 보니까 어쩔 수는 없었고 알코올 중독자처럼 이렇게 떨고 있는 로봇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뭘 느끼고 가시더라고요. 왜 애들 그런지 모르겠는데 울고 가신 분도 많았어요. 이렇게 떨고 있는 로봇을 보면서. 그리고 이 장면이 또 특히나 이렇게 손을 내밀다가 다 같이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군무를 하는 장면이고 군무를 멋지게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로봇 작업들이 점점 이제 커지기 시작을 하고 커진다는 게 이제 막 헤드폰 작업과 합쳐지고 그러면서 이게 남산 한옥마을 전체를 써서 이제 했었던 작업이고 저도 사실은 AI 작업을 한 3년 전까지는 했었습니다. 이때 그 3년 전이죠. 그래서 대본을 AI가 다 쓴 것이고 이때만 해도 이제 챗 GPT-2 뭐 3 이럴 때였고 배우들이 이제 다 녹음해서 그다음에 극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로봇들이 등장하고 또 헤드폰을 쓰고 다니면서 이제 유령 이야기를 듣는 것이거든요. 밤에 한옥마을에서 이제 각 방마다 이렇게 매핑되어 있는 이제 AI가 만든 귀신 얘기 듣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더 커지는데 그래갖고 이제 밤에 이제 해질 때쯤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귀신 얘기 듣다가 이제 점점 어두워지면서 막 저기 막 이렇게 밤안개를 만드는 로봇도 나오고 이렇게 저기 날아가는 로봇도 있고 등대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스케일이 좀 커집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드래곤볼 같은 도깨비볼 뭐 이런 걸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얘네들도 다 기능이 있어서 뭐 어디 가면은 전부 다 이렇게 반딧불처럼 싱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 프로젝트를 청년 농부들하고 같이 했어요. 농부들이 로봇을 뭐 제어도 하고 뭐 농부들하고 같이 이제 뭐 트럭에 로봇 실어서 나르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비가 오면 비를 로봇들이 쫄딱 맞아요. 그럼 말려서 다시 쓰고 그러거든요. 얘네들이 아주 강하게 키웠습니다. 쟤네들이 뭐 2층에서 떨어지고도 다시 살아나고 그랬거든요.
저수지로 가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쯤에 이제 어두울 때 만나는 로봇인데 오체 투지를 하는 로봇이에요. 얘도 이렇게 떨면서 가거든요. 절하면서 한 걸음씩 이렇게 가는데 이제 노인인 거죠. 오체 투지를 하는 오체 투지가 뭐냐 삼보일배 같은 거예요. 그랬죠. 이렇게 절하고 한 걸음 절하고 한 이거 하는 건데 그걸 하는 노인에게로 갔을 때 헤드폰에서 이 노인의 독백이 들려요. 그래서 나는 노인입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회한을 얘기하는 장면이고 그때 이제 이 로봇을 관객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그 시골 마을의 저수지인데 뭐 로봇하고 뭐 얼추 막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특별히 어색하지 않고 얘들이 원래 여기가 고향인 것 같고 좀 저는 이런 게 좋았고 그 다음에 얘 전에가 낚시하는 로봇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로봇이 낚시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로봇들을 보면서 이렇게 연인들의 대화를 듣고 뭐 그래갖고 얘가 네덜란드로 가서 또 오천 투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비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비를 입고서는 이렇게 작업실에서 이제 오천 투지 연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뭐 덜덜 떨어요. 계속 덜덜 떨고 그 다음에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이제 전시장 안에서도 움직이게 했어요. 지금은 이제 함께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또 조금 이제 드리고 싶은데 이 헤드폰은 어떤 헤드폰이냐면 이제 헤드폰 기능들이 뭐 이제 많은데 이제 가까이 가면 상대방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헤드폰이에요. 그래서 둘의 소리가 섞여 들려. 그래서 다른 헤드폰을 쓴 사람에게 계속 다가가서 이 사람이 어떤 소리 듣고 있는지 소리를 서로 섞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고개를 숙여서 합장하듯이 인사를 하면 그 소리를 서로 교환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교환한 소리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고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자명리 공명마을이라는 프로젝트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좀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런 논리가 사실은 다 이런 제가 만드는 부품들에 다 저의 철학 같은 철학이라는 너무 거창하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뭐냐면은 그 두 개의 모터가 합심해서 서로 다른 축을 돌리는 디퍼렌셜 조인트라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이 제가 만드는 로봇의 굉장히 중요한 컨셉트입니다. 그리고 이 관절들을 이제 합치면 이런 로봇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그 유닛의 조합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모터가 힘을 합쳐서 이제 합심해서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일상의 사물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다리를 가지고 한 작업이고 왜 사다리로 뭘 작업을 했냐면은 한국 젊은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사다리가 이게 누구 이렇게 밟고 올라가게 하는 도구잖아요. 근데 너무 사다리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사다리들이 본연의 임무를 이제 벗어 던지고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춤추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다리들이 자기 일 안 하고 다 같이 놀러 다니는 프로젝트를 음악에 맞춰서 이제 이런 사다리들을 전시 공간에서 또 돌아다니게 하려고 레일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어떤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걸 커튼 레일로 만들었어요. 싸게 하려고. 그래갖고 커튼 레일을 깔고서는 이걸 모노레일처럼 해서 저 레일을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시장에서 뭐 돌아다니는 거 보신 적 잘 없죠. 왜냐하면 사고 나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갖고 사고 안 나게 레일로 잘 타고 돌아다니게 만들어서 그래갖고 사다리들이 레일 타고 계속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캐드로 디자인을 했는데 레일은 커튼 레일이고 근데 저 브레이크는 자전거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싸게 잘 돌아다니게 이제 만들고 그다음 또 일어서는 법이라고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것도 짧은 퍼포먼스 같은 건데 제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할 거 아니에요. 얘를 사다리 로봇의 가장 무거운 거는 배터리예요. 그래갖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배터리를 위로 올리는 거야. 그러면 무게 중심이 바뀌면서 저것이 저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쓰러지는 거지. 응? 쓰러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무게 중심이 내려오면 저것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이제 인생의 무게도 잘 쓰면 이제 저렇게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유닛을 만들어서 저는 되게 영롱한 오로라 같은 것들을 이제 전시 공간에서 이제 빛을 바꾸고 그러는 유닛으로 만드는 일어서는 법이라는 작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 2014년에 그 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퍼포먼스를 저기 포그 스크린을 뚫고 나오는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요번엔 그걸 이제 로봇한테 시켜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로봇을 이제 만들려고 했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생긴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 로봇부터가 이제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까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디퍼런셜 조인트 같은 기술들이 접목이 된 그런 로봇이고 그런데 저 로봇이 어떻게 보면 꽤 커요. 사람보다 커. 그러니까 손 끝에서 끝까지가 뭐 2m가 넘으니까 꽤 거인이에요. 거인인데 저 로봇을 구동하는데 100와트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100와트면 뭐 전구 하나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고 안전한 로봇을 만들려고 했고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절한 중력 보상과 그다음에 3D 프린팅을 이용한 부품 출력 그리고 디퍼런셜 조인트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적은 전력으로 저런 로봇을 굴릴 수 있는 핵심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동작을 취할 수 있는 이제 로봇이 나오는 거죠. 이게 꽤 큰 춤사위고 사람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저는 이 전시와 공연을 위한 존재감 있는 그래도 로봇을 만들고 싶었고 지금 이제 저 친구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로봇을 만들어서 다음 달쯤에 이제 처음으로 렉처 퍼포먼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아마 저 로봇들이 더 발전할 것이고 저 발전하는 로봇의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움직임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사실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작업은 이겁니다. 이 작업을 그냥 끝으로 제 작업 소개를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전에 이런 어떤 모든 것을 가진 작은 하나라는 공연을 이제 2010년에 했고 그 공연을 구조물화 시킨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걸 전시를 했어요. 근데 이 작업은 뭐냐면은 기어입니다. 기어 뭔지 아시죠? 기어. 그래갖고 자전거 기어 있잖아요. 뭐 10단 기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기어가 있으면은 뭐 높은 데 가도 이제 힘이 덜 들고 뭐 그러잖아요. 그 기어들을 지금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쌓아서 저거는 기어 비율이 380억 대 1 기어입니다. 그래서 밑에 애가 380억 번을 돌면 이제 저 위에 있는 하얀 게 한 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380억 번을 돌려면은 그때 어느 분이 계산했는데 125년이 걸리더라고요. 계속 돌려도. 그래서 이제 무한에 가까운 기어 시스템을 만드는데 저것을 하나 더 쌓으면 조 단위의 기어가 되고 그 다음에 2개 더 쌓으면 경 단위의 기어가 되고 그 다음에 해 단위의 기어로 계속 쌓아서 그렇게 이어지는 무한과 닿아 있는 이제 작은 하나를 만드는 작업을 이제 하려고 했었고 그렇게
바둥바둥 이렇게 움직이고 떨고 있는 하루하루의 이제 나의 삶이 영원과 닿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작업입니다. 감사합니다.